여러분, 혹시 통장에서 매달 보험료로만 수십만 원 이상 나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곤 살면서 필요한 보험은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보험에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다면 낭비되고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보험료를 평생 아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줬다, 거절당해서 피해봤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보험 덕분에 정말 다행이었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왜 나오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친구의 지인, 부모님 지인 혹은 친척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은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게 아깝고, 유지하자니 또 부담스럽고, 결국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해 놓아서 평생 보험료만 내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 보면 이게 안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었다, 몰랐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거절됐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내고 정작 받은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보험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결국 아무 생각 없이 해지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보험 때문에 손해보거나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못 받는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손댈 게 없는 구조로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단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 두 가지면 충분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매월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유지를 하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큰 이득을 얻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핵심 보장만 준비한다면 실제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소중한 내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상해는 실비보험으로 대부분의 치료비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내 과실이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낙상, 운동 중 부상, 음식점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도 실손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에 다치셨다면 산재 처리하면 되고요. 혹시나 산재가 안 되면 여기서도 내 실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있는데, 너무 일찍 죽어도 너무 오래 살아도 리스크입니다. 예기치 않게 생긴 사망 위험은 정기보험으로 합리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40세 남성 직업구수 1급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14,000원 정도 나옵니다. 여성은 그보다 더 저렴한 9,000원 정도인데요. 사망보장은 자녀가 독립하기 전 가족의 생계 의존도가 높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 시기만 정기보험으로 대비를 하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축이나 재테크 용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종신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평균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가족 보장이 아닌 보험료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에 돈을 쓰는 방식이 이래요. 아플 때는 치료비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경제적 공백을 대비할 때는 정기보험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장수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겠죠. 이 부분은 보험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공적, 사적 제도나 투자 상품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험은 의료비나 생계보장처럼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하고 연금이나 투자 상품은 자산 축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병원비와 생활자금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필수 보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핵심 보험 그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건강보험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는 모든 회사가 표준화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어느 회사건 조건과 보장 내용이 같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도수치료, 물리치료, MRI, CT, 주사료 등 가장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사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를 보면 다른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까 보장되는 것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을 이것저것 추가로 과하게 준비하기도 하는데 실손보험의 혜택만 정확히 알아도 쓸데없는 보험을 가입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병원 진료 후에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에는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가 바로 실손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영수증을 보면 총 의료비가 569만 2,060원이죠. 여기서 공단 부담금 218만 8,970원을 제외한 350만 3천원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이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은 100% 보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은 80%를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은 70%를 보장합니다. 즉,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이라서 작은 치료비부터 큰 병원비까지 든든하게 보장이 됩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뿐만 아니라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고액 치료비까지 실제로 넉넉하게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손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실손보험만큼은 반드시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 보험은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신 및 출산 관련 내용, 그리고 단순 영양제나 비타민 등의 보신용 투약이나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또는 예방접종 등은 질병도 상해도 아니니까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 목적으로 아파서 치료하는 것은 대부분 실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크다면 10%에서 30%의 자기부담금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만약 1년에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자기부담률이 20%라면 1천만 원을 내가 내야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내고 보험사가 4,800만 원을 전부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연간 자기부담금이 없어졌지만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어떤 세대를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실손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다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되지만 실손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비급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죠. 정리하자면 실손보험은 모든 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수술이나 입원, 각종 검사 등 부담이 큰 의료비 문제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꼭 필요한 보험이고요.
무엇보다 여러 보장을 복잡하게 준비하는 대신에 실비보험 하나만 유지하셔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때 이때를 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폐렴은 실손보험으로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암과 뇌, 심장질환처럼 중대한 질병들은 오래 치료가 필요하고 간병이나 체력관리, 좋은 식단, 각종 생활비와 추가 지출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정말 중요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을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망의 원인도 결국 이런 중대한 질병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보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당장의 치료비와 진단비 준비가 생활의 안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암 진단비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일반암은 물론이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같은 고액암도 보장합니다. 간혹 남녀 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유사암처럼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액암도 일반암으로 보장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도 유사암으로 구분되는데요. 진단 시 각각 1회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대장정막 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구분지어서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만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암주요 치료비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후에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혹시 재발이나 전이 시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나이가 들어 발생률이 높은 고령암 리스크까지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모두 해당 보장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암 치료가 한 번은 끝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기형 암주 치료비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보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뇌에 대한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졸중 진단비를 모두 포함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장되지 않는 질환까지 폭넓게 커버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범위가 훨씬 넓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어요.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인데 증상이 심해지면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I67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미루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넓은 범위를 보장해 두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심장질환 진단비는 예전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도 보장하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가입되어 있으면 협심증까지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론 협심증이 악화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병을 악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다면 부정맥, 심부전증 등을 보장하는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를 추가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 보험은 반드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이, 성별, 병력에 따라 유리한 곳이 달라서기 때문이에요. 45세 남녀 기준 직업급수 1급, 20년 나 100세 만기 조건으로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면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한다면 20년에 걸쳐 몇백만 원을 더 내야 하니까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 조건을 20년 납입 후 90세 만기 또는 100세 만기까지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 나이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20년이나 30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갱신형은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고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기에 납입을 끝내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갱신형 3대 진단비를 더 추천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으로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익숙한 게 종신보험일 거예요. 이 보험은 가입을 하면 내가 갑자기 사망을 하든 120세까지 살다 사망하든 언제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률이 100%라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40세 남성 건강체 기준으로 종신보험 1억 원을 가입했을 때 보험사 평균 월 보험료가 약 26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반면에 20년 납 60세 만기 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14,000원 정도로 종신보험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한 보험료인데요. 보장 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저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사망보험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가장의 부재로 가족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대행 방향이 아니고 가장이 부재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20년 난 6세 만기 또는 20년 난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필요한 기간만 준비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2가지와 사망보험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돈을 써야 할 것이 정말 많죠. 보험의 역할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려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한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험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막상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보장을 탄탄하게 챙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